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엄청난 금액의 차이나머니가 세계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 이민자들이 해당 국가의 정치권에 들어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인 정치인 퇴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해당 국가에서 추방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여기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중국계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인종차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다양성의 상징으로 환영받을 것이라는 일부 생각과는 달리 남아공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침략당한다, 중국계 국회의원 탄생으로 남아공 잇따른 항의의 목소리. 일본의 쿠리에 자포는 남아공의 중국 혐오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국회의원 원내 총무를 맡은 잭슨 무센부 의원이 코로나로 인해 1월 21일 사망했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새로운 장관과 국회의원 자리에 중국계 샤오메이 장 허버드를 지명했고, 1월 27일 사망한 무센부 의원의 의석과 장관직을 동시에 넘겨받았습니다. 그녀는 중국인 최초의 남아프리카 국회의원이 됐고, 국민건강위원회의 위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등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아공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며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SNS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에 중국인은 필요 없어, 남아공은 샤오메이 허버드를 거부한다 등의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 민족회의 당내에서도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죽은 무센부 의원의 자리를 중국인 사업가로 대체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조차 없다. 후임 장관이 누가 되든 상관없지만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중국 공산당의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중국은 아프리카를 삼키는 큰 위협이다.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식민지로 몰락하려 하고 있다. 샤오메이는 1965년 중국 허난성 출신으로 1994년 남아공으로 유학을 왔고, 이후 다이아몬드 광산, 관광, 부동산, 교육, 무역, 의료, 컨설팅,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쳤고 모두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남성과 결혼 후 귀화해서 장관이자 국회의원 자리까지 앉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여성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공산당 허난성 위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중국과 남아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산당 소속인 것입니다. 현재 남아공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출신 흑인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가 될 수 없다면 어떻게 중국 출신 중국인이 남아공 의회 의원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겠느냐? 중국 사람은 자국민을 위해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전 세계에서 중국 기업의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수많은 중국계 쇼핑센터가 있지만 중국에는 도대체 몇 개의 아프리카계 쇼핑몰이 있단 말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에는 결점이 있다. 귀화한 외국인은 남아공의 공적인 대표가 될 자격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남아공인만이 자격을 가져야 한다. 중국의 1대1로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는 반중 감정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공산당 소속의 중국인이 장관과 국회의원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커다란 사건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반중 감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인 사업가들 사이에서 노골적인 인종차별 행태가 흔하게 벌어지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차관은 빚더미로 돌아오고 있는데, 국가기관 산업 인프라와 천연자원은 중국에게 고스란히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신식민주의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의원이 나온 것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인해서 중국은 아프리카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 주도의 1대1로 프로젝트로 아프리카의 철도 및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아프리카산 제품 수익 확대,
중국 아프리카 산업 사슬 연계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을 겨냥해서 중국과 아프리카는 주권과 민족을 수호하고 정당한 발전 권리를 지키며 다자주의를 지지한다면서 어떠한 외부 간섭도 반대하며 중국은 아프리카와 함께 더욱 긴밀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중국 이민자 정치인은 호주에도 있습니다. 2019년 5월 연방 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의 글레이즈 리우가 멜버른의 치스홈 선거구에서 당선돼서 의회 최초의 중국계 여성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리우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글래디스 리우 의원이 중국 공산당 산하기구인 중국 해외교류협회를 비롯해 다양한 중국 정부 산하기관에 가담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기부 신고 누락 및 외국인 호주 투자 규제 완화에 앞장선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글래디스 리우 의원은 연방 하원 후보 시절 자신의 중국 공산당 산하기관 연루 사실을 당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리우 의원은 기화 중국인인 칭중파 의원의 정책 고문과 공모하여 호주 국내 정치에 간섭하려 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첩보 안보 당국은 연방 총리에게 글래디스 리우 씨가 주선한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리우 씨를 자유당 후보로 공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즉 리우 의원이 중국 공산당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스파이로 활동 중인 왕리창은 중국이 대만 지방선거와 대선에 개입 공작을 펼쳤다고 폭로했습니다. 왕 씨는 폭로 과정에서 내가 소속된 중국 첩보기관이 홍콩, 대만뿐 아니라 호주 업무도 담당했다고 증언했고 중국 첩보당국이 중국계 호주 국민을 스파이로 포섭해 호주 연방의회 의원으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호주 보안정보기구 ASIO는 전부터 호주의 정당들에게 2명의 중국계 부호로부터의 정치 헌금을 받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 중국 부호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원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입니다. 2017년까지 이들이 사용한 정치 자금은 10년간 우리 돈 약 60억 원에 이릅니다. 두 사람은 호주 국적이 박탈됐고 호주 당국은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중국의 정치 관여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중국 이민자들을 해당 국가 정치권에 들어가게 해서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랑, 넘치는 인적 자원과 차이나 머니를 사용해서 전 세계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출신 국회의원 만들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동포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봤듯이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는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